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주교육대학교 교육의 목적, 목표, 그 다음에 면접,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목표를 알아보는 이유는요, 이거를 통해 갖고 광주교육대학교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선 교육의 목적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대학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들은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 뿐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도적 인격 도야하여 인격을 가지고 있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런 부분이죠. 핵심은. 자, 국가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도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는 유능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광주교육대학교의 교육의 목적이다. 자, 그렇다면 목표에는 어떤 것을 두고 있는지. 자, 몇 가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만 제가 찝어주면요. 민주시대를 살아갈 건전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 성실한 생활 자세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민주시대의 시민, 민주시민이죠. 자, 민주시민이라는 얘기는 뭐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주시민은 어떻게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시민, 특히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는 특별히 그래야 되겠죠. 물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이나 또는 인터넷 강의 이런 데서 제가 민주시민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찾아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참되고 올바른 스승으로서의 원만한 인격을 둬야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참되고 올바른 스승, 참스승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참스승이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겠죠. 자, 교권 침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학생, 학병, 교사가 서로가 타인을 존중해야 되겠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참스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나는 나의 교사상, 나의 교직관은 올바른 스승의 교직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다 보면은요, 창의적인 학문 연구의 자세.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창의적인 학문 연구의 자세라는 얘기는 그냥 주어진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창의적인 지도 방법.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정도 또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두신다면 광주교육대학교 면접에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읽다 보면은요, 탁월한 교육 방법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나는 학생을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을 얘기해요. 아이들이 뭐 플립드 러닝을 할 것이다. 뭐 또는 하브르타 수업 방법을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키울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을 창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세계화에 대한 얘기는 우린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세계화 정보 시대에서의 지도자적 능력 갖춘 사회 봉사인으로서의 자세. 자, 봉사인, 교사라는 것은 봉사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서 봉사에 관련된 활동한 부분을 질문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학생은 정말로 봉사 정신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시간을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광주교육대학교의 인재상을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평가 내용은 어떤 것이고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는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평가 내용은요, 면접 내용으로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요소가 문제 해결 역량, 교직 적합성, 교직 인성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유형은 보통 한 명을 대상으로 2인이 한 조로 구성해서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관 두 분이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시간은 10분이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광주교육대학교가 15분 동안 면접을 보았는데요. 자, 이걸 10분으로 5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15분 동안 하나, 10분 동안 하나 학생들을 선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5분을 학생들이 또 면접을 봐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10분으로 줄였다고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념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교육대학교에서 평가 영역이 뭐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그다음에 의사소통과 태도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40%나 보는 것이 문제 해결 역량. 자, 이 부분이 다른 교육대학교보다 광주교육대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문제 해결 역량이라는 부분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 역량에서는 100점 만점 중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상황의 대처 능력을 얼마만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20점을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20점이죠. 자, 그다음에 논리적인 표현력.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 다른 대학에서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5단 구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3단 구성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한다든지 여러분들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20점이죠. 자, 그다음에 교직 적합성이 30%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예비 교사로서 기본 소양과 관심도 이것이 적성 부분이 되는데 자, 교사의 자질, 교사의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자, 그것이 20점 정도를 배정되어 있고요. 발전 가능성. 자, 광주교육대학교를 보면은요, 문제 해결 역량의 발전 가능성까지, 발전 가능성 10점 정도가 되는데,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사실 모든 대학에서 다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광주교육대학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뭘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교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은 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로 활동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진로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또는 학생이 어떤 부분을 깨달았고 어떤 부분이 성장하는지를 보면은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여러분들이 한 활동들 중에서도 질문할 내용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직 인성 부분이 30%. 자, 이거는 이제 다른 교육대학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인성을 갖춰야 된다. 면접 참여와 태도 적성. 여기 이제 태도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사상이 참 교사상인지, 아까 참 스승이라는 얘기가 광주교육대학교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떤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 뭐 인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의 시간에 이야기한 것에 대표적인 게 정직하고 그다음에 배려심을 갖추고 있느냐,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인성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책임감은 인성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책임감은 인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서 광주교육대학교 배점 점수를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여기에 있는 평가 요소들을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답변을 한다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실질 반영 점수 50점 이하에 이하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이거는 광주교육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대학교들이 1단계 점수가 매우 우수하다 하더라도 면접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이하를 맞는다면 뽑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겠죠. 자, 아무쪼록 지금까지 제가 답변 드린 내용들을 또 이야기 강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광주교육대학교 면접 준비를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면접 기망 컨설팅 파이널 특강 안내입니다. 자, 파이널 특강은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로 나눠져 있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과 거기에 더불어서 2023학년도 교육대학교 모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각 문항별로 출제 의도와 방향성뿐만 아니라 합격한 학생의 답변, 자, 이 답변을 통한 피드백까지 내용까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요. 현장 강의인데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다음 날 11월 11일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합니다.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1단계가 합격한 다음에 수강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인터넷 강의와 별개인 연계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연계 인터넷 강좌를 미리 학생들에게 열어주고 학생들이 그 연계 강좌를 먼저 듣고 현장에 와서 수업을 받게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별로 상세 일정은 기망 컨설팅 홈페이지 또는 고정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둘 것입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